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제 잠시 뒤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행사들을 많이 준비를 했고, 본격 득표율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도 전당대회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7년 만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떠난 뒤에 이제 득표율을 공개를 합니다. 많은 관심은 김기현이 과반 득표를 해서 1차 투표에서 끝낼 수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석을 하는 이 자리에서 김기현이 과반 득표를 해야 리더십도 공고해진다라는 부분, 아니면 결선 투표로까지 가느냐라는 것인데,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은 낮지만 결선 투표로 가도 김기현의 당선은 유력하다라는 점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분위기. 한동훈과 원희룡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연일 한동훈과 원희룡이 톱 뉴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이제 유럽으로 출장 가는 그 모습, 또 출장 가는 내용, 이런 걸로 화제가 되고 있고, 원희룡은 매일같이 지금 불법 노조와의 싸움, 또 갖가지 우리 민생 문제, 이 아파트 관리비,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매일같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과 원희룡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스타 장관, 두 사람이 스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스타 장관 되라는 게 자신들 이미지 잘 꾸미고 인기 얻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을 잘 뒷받침하고 국민들과 잘 소통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국정 운영,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합격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과 원희룡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데, 한동훈이 훨씬 노출되는 비중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 한동훈이 옷을 잘 입어서, 한동훈이 원희룡보다 잘생겨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능력, 이 기자들은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명료한 메시지 능력, 이런 걸 좋아하죠. 한동훈이 스타성이 더 있다, 이렇게 보이는가, 또 그렇게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희룡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기 전에 원희룡과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주지사를 하면서 살이 조금 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외모에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살도 좀 빼고, 요즘은 옷도 잘 입습니다. 잘 입고, 또 원희룡의 외모가 한동훈보다 못하다, 외모 가지고. 제가 누구를 외모 가지고 이야기할 처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원희룡의 매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야무지면서도 날카로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상쾌한 그런 외모다. 한동훈은 원래 옷을 잘 입고, 또 깔끔하죠. 스마트하죠. 두 사람 다 스마트합니다. 대학 동문이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원희룡이 조금 노출 비중은 적다. 그런데 하고 있는 일은 한동훈 못지않게 원희룡도 일을 많이 한다. 제가 오늘 마지막에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동훈, 원희룡이 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느 시점엔가 개각을 하게 될 테고, 내년 총선 전략을 짜게 될 것이다. 여권 전체를 놓고 한동훈과 원희룡, 한 사람은 국무총리, 내각을 맡고, 한 사람은 내년 총선을 맡아서, 당대표는 이제 김기현이 되니까 선대위원장을 맡는, 총선의 얼굴로, 김기현과 함께 총선의 얼굴로 나서고, 한 사람은 내각의 책임자인 국무총리를 맡는 것이 어떻느냐. 한동훈도 검사를 하다가 많은 고초를 겪다가 지금 인생의 최고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희룡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 정치를 했지만 사실은 좀 겉돌았죠.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이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한동훈이 어제 유럽에 출장을 가면서 두 가지 관심을 끌었습니다. 빨간 책을 들고 갔습니다. 투키디데스죠. 그리스의 대표적인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쓴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것이죠. 2500년 전에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 그걸 다룬
역사책입니다. 이 책이 그 표지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내용도 모두 영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읽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프랑스까지 가는 데는 비행 시간이 10시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책을 읽으려고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선택을 했다. 왜 하필 이 책이냐? 그리스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다투는 스파르타는 뭐 독재, 아테네는 민주정 뭐 이런 식으로 분리도 되고 스파르타의 리더십과 아테네의 리더십은 정반대였다. 세계의 어떤 문명의 충돌이다. 뭐 이런 의미까지를 부여를 합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패권을 놓고 두 도시국가가 다투었지만 결국은 모두 망하고 말았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기존 강대국의 신흥국가가 도전을 하면서 언제나 전쟁은 불가피하다. 패권 다툼은 불가피하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의미 또 리더십 이런 많은 것들이 담겨있는 이 역사서를 한동훈 장관이 비행기에 타면서 가지고 탔다.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한동훈 장관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이런 것을 읽는다라는 걸 보면서 최근 들어서 문재인이 뭐 추천을 하는 조국의 책이라든지 뭐 중국 관련 책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좀 격이 다르다라는 느낌. 한동훈이 최근 들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리더십에 대해서, 이 정치사에 대해서, 또 중국과 미국의 이 패권 전쟁 이걸 보면서 한동훈 장관이 국제 정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걸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7일부터 15일까지 유럽을 출장을 가는데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을 방문해서 이민 정책 등을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장을 가면서 비행기를 뭘 탔느냐, 1등석을 탔느냐, 비즈니스를 탔느냐, 이코노믹을 탔느냐, 이제 이게 또 관심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갈 때, 지난해 6월에 미국 출장을 갈 때는 정말 지금 국내 경기도 어려운데,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비용을 절감하자. 그래서 비즈니스를 탔다.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를 가는 데는 비행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1등석을 타느냐 아니면 비즈니스를 타느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피로도에.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1등석을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들이. 모두 장관들이 1등석을 탑니다. 사실 저는 이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지금 1등석을 타고 비즈니스를 타고 300만 원 차이입니다. 지금 프랑스까지 가는데 이 300만 원을 한동훈 장관이 더 써더라도 피곤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부분도 중요하다. 장관의 이 정책 결정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도 1등석을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크게 체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 예산을 아끼자.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참 신선하다. 한동훈 장관도 뭐 예산을 무조건 아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이용을 하면 다른 장관들도 참 눈치가 좀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다른 장관들은 1등석을 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도 1등석을 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다. 일을 잘하는 그게 또 국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아끼는 길이다.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은 비즈니스를 타겠다. 나이도 있고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선한 느낌입니다. 약속대로 비즈니스석을 이용을 했고 300만 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 자세죠.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뭐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양복 잘 입고 옷 잘 입는 것은 뭐 한동훈 장관을 따라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원희룡은 오늘 동작구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전문 건설회관에 가서 노조로부터 엄청난 욕을 들었고 또 원희룡은 건설인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전부 현장에서 들고 일어나자. 불법 노조 이 부분 뿌리를 뽑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전문 건설인들은 노조라는 간판을 단 세력들에게 온갖 명목으로 빨대로 돈을 빨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정말 고쳐보자. 피해 사례 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사가 막 끝난 이런 현장부터 고발을 하자.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불법 노조를 뿌리 뽑자. 원희룡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도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가짜 약자와 가짜 노동자가 많다. 그런데 끌려다니지 말자. 진짜 노동자, 진짜 노동약자를 보호하자. 열심히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자 하는 이들이 진정한 노동약자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관심과 공권력은 여기에 집중 투입될 것이다. 그 다음에 원희룡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그동안 있지 못했다. 이런 불법이 저지러지고 있는데 국가는 방치하고 있었다. 열심히 일하려는 건전한 근로자들이 일방적으로 당할 때 보호해주지 못했던 정부 부처를 대신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경찰도 이전의 경찰이 아니고 노동부도 이전의 노동부가 아니다. 법무부도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전과는 다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전문건설협회에서도 여기에 적극 호응하겠다라고 했는데 원희룡 장관이 전문건설회관 여기에 방문하는 그 앞에서 많은 또 건설 노조들이 둘러싸고 원희룡 장관에게 가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아집에 빠져 있다. 원희룡과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를 짓밟고 있다. 이렇게 가전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거기에 흔들릴 것도 아니고 원희룡 장관이 또 최근에 이 아파트 관리비가 불법이 너무나 많다. 이 정말 생활에 와닿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보수공사를 하면서 이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을 통해서 아파트 관리비에서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 이 부분을 뿌리 뽑겠다라고 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전국에 몇 곳을 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국의 아파트를 들여다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게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와닿는 정책이고 민생 아닙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자꾸 한동훈과 비교해서 합니다만 한동훈 못지않게 원희룡도 많이 뉴스에 좀 노출이 돼야 된다. 많은 기자들이 한동훈만 너무 따라다니지 말고 원희룡도 좀 많이 비춰주기를 촉구를 합니다. 한동훈의 정말 사법 정의를 세우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원희룡이 이렇게 불법 노조와 싸우는 것, 또 민생을 챙기는 것, 이것도 그게 못지않다. 제가 어느 쪽을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원희룡이 조금 뉴스 노출되는 것이 좀 떨어져서 균형을 좀 맞춰주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과 원희룡 모두 검사 출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출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후 한동훈과 원희룡이 충분히 거론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검사라는 부분을 이미 원희룡은 이제 검사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동훈도 차기 그러니까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검사가 아닌 또 법무부 장관이 아닌 상당히 많은 정치적인 경력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 총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텐데 한동훈과 원희룡을 놓고 한 사람은 국무총리, 한 사람은 총선에서의 선대위원장, 가장 일도 잘하고 야무지게 하고 국민들과의 소통도 잘하고 있다.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또 지금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를 받고 있다. 믿음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두 명의 얼굴을 꼽으라면 한동훈, 원희룡이 아니겠느냐. 원희룡, 한동훈이 아니겠느냐. 전당대회 열기가 이제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